그날 새벽 2시 CCTV 화면에 낯선 남자와 내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 인생의 평온은 그날로 끝이었다는 걸. 사람은 믿은 만큼 다친다고 하죠. 저는 제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이 보증을 섰다고 하던 그 아이를.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은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상에 완벽한 복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끝까지 밝혔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점점 더 넓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앉아 있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죠. 그럴 때마다 유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반찬을 나눠오고 제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유진이 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유진이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유진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나요. 유진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물리치료 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국까지 들러서 파스를 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붙이세요. 효과 좋대요. 고맙다, 유진아.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유진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눈물겹더라고요.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지? 그렇게 유진이는 제 마음을 챙겨준 지 벌써 몇 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유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유진이가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유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큰일 났어요. 유진이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증? 보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친구 중에도 보증 잘못 써서 집까지 날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도망갔대요.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된대요. 남편 이름으로 된 집도 압류된대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나 되는데? 3억이요. 3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수한테는 말 안 했어? 같이 의논해야지. 남편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에요. 한 달 동안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해요. 그렇게 큰 돈을.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제 채권자한테 전화 받고 알았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신용이 막혀서요. 예전에 카드값 밀린 적이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잠깐만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3개월만 버티면 차곡차곡 다시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눈물은 진심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목소리, 떨리는 어깨. 유진이는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인데 도와야지. 이 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 돈은 남편이 남긴 전부였어요. 보험금과 평생 적금 모두 합쳐 3억.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었죠.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집 없어지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요. 아이도 낳으려고 했는데 유진이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잠깐만 기다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거 줘도 되겠죠? 우리 며느리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저는 통장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제발 후회하지 않게 써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그래, 3개월이지? 그때까지만 기다릴게. 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은혜 꼭 갚을게요. 유진이는 통장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 하지만 유진이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그 애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저는 남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우리 며느리 착한 애잖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괜찮을 거야. 유진이는 착한 애야. 3개월만 기다리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연기였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돈 받아서 은행일 처리하느라 정신없겠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손에 들린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전화해 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괜히 재촉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돈은 잘 썼는지, 문제는 해결됐는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네,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그 일은 잘 해결됐어? 네, 일단은요. 일단? 아직 정리 중이에요. 복잡해서요. 유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래, 힘들겠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는 평소 말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요즘 유진이 연락이 없는데 괜찮은 거니? 엄마, 요즘 나도 좀 정신이 없어요.
유진이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도 내 돈인데.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은 복잡한 시기라서요. 유진이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짜증은 아니었지만 뭔가 지쳐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그래, 바쁘겠지. 조금만 기다리자.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잘 지냈어? 네, 엄마. 아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유진이는 괜찮아? 괜찮아요. 그 돈은 잘 쓴 거야? 엄마, 유진이가 좀 속상해 했어요. 뭐? 엄마가 자꾸 물어보신다고 지금 많이 예민하니까 그냥 조금만 두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알아요, 엄마. 근데 유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를 향한 서운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차 한 잔 마시고 금방 일어났어요. 저 가봐야 해요. 벌써? 네, 바빠서요. 아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며느리 안 보이네요? 응, 바쁜가 봐. 그래요? 예전엔 자주 왔는데. 그게 좀 복잡해.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속상했지만 남한테 말할 수는 없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뭐? 네, 병원 다녀왔어요. 임신 확인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축하해야지. 네, 근데 엄마. 응? 유진이가 지금 임신 초기라 많이 예민해요.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당분간은 좀 조용히 계셔 주실래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알아요, 엄마. 근데 유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임신이라니. 기쁜 소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뒤로 유진이는 아들의 전화를 대신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하면 유진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남편 지금 바빠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래,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조심해라.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고 차가운 대화였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유진이 은행일 처리하느라 바빠요. 은행일? 네, 복잡한 서류들이 많대요. 유진이가 워낙 꼼꼼하잖아요. 괜히 헷갈릴까봐 그냥 맡기자고요. 그래, 내 명의인데. 엄마는 피곤하잖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유진이가 알아서 잘할 거.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괜히 어머니까지 엮이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유진이한테 맡겨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차가움이었어요. 그 순간 아주 잠깐 민수가 아니라 유진이가 말하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유진이는 왜 저를 피하는 걸까요?
아들은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와 민수는 여전히 저를 멀리했어요. 전화도 드물었고 만남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찾아왔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저희는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우리 동네 위험해요. 빈집털이 사건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옆 동네에서 두 집이나 털렸대요. 낮에 집 비울 때 들어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무섭네요. 우리 집도 CCTV 달았어요. 혼자 계시잖아요. 달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아주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에 시내 카페 앞에서 며느리분을 봤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를요? 내 젊은 남자랑 있었는데 좀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회사 동료 같긴 한데 왠지 모르게 좀. 아주머니는 끝내 말을 흐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이 머리를 쥐었습니다. 젊은 남자? 카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회사 동료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둑도 무섭고 유진이도 이상하고 저는 유진이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그런 유진이가 다른 남자랑 팔짱을 낄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CCTV를 달아야겠어. 도둑도 무섭고 혹시라도 유진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면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전자상가로 갔어요. CCTV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현관 쪽이요. 아, 현관이면 이 모델이 좋아요.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움직임 감지되면 알림도 와요. 그래요? 그거 좋네요. 저는 그 모델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CCTV 박스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쓸모없길 바란다, 제발.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고. 집에 도착해서 저는 CCTV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옆 화분 뒤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어요. 렌즈를 현관 쪽으로 돌리는데 제 얼굴이 작게 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어요. 화면 속에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이제 누가 들어오든 다 기록될 거예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하는 거라면
그 말이 흉이 될까 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모습, 택배 기사가 소포를 두고 가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래,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반찬거리를 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어요. CCTV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집에 온 거지?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현관문이 보였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유진이는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집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가 뭘 하러 간 거지? 저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 차 누구 거지? 저는 조용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어머니 지금 안 계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계약금은 벌써 넣었어. 이제 내 몫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 걱정 마. 아직 몰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유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유진아? 유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전화를 급히 끊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너 집에 왔으면 연락을 해야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유진이는 가방을 재빨리 챙겼습니다. 뭔가 넣은 것 같았어요. 뭐하러 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차라도 마시고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진이는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함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을 확인했어요. 보험 증서가 없었습니다. 제 도장도 사라졌어요. 이게 뭐지?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적금 통장이 없었습니다. 집 문서도 사라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진이가 이걸 다 가져간 거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노인. 유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계약금은 벌써 넣었어. 이제 내 몫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CCTV 녹화를 확인했습니다. 유진이가 들어온 시각부터 되돌려 봤어요. 화면 속에서 유진이는 서류함을 열고 뭔가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었어요. 웃으면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오후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보험 증서도 도장도 집 문서도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애가 가져간 걸까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서류를 다른 곳에 옮겨뒀는데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자주 울리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며칠이 흘렀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택배가 오고 민수가 들렀다 가고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어요. CCTV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새벽 2시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앱을 켰어요. 화면 속에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유진이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유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남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명확했어요. 유진이와 낯선 남자. 새벽 2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유진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어요. 남자가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내 몫이야. 유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현관 CCTV라 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 노인 아직 몰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인.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직 아무도 몰라. 남편도 임신했다고 하니까 의심 안 해.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 유진이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고 웃는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진짜 유진이야? 남자가 봉투를 다시 유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봉투 위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명성부동산 계약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금? 남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봉투를 건넸어요. 유진이는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남자가 먼저 차로 향했습니다. 유진이는 현관문을 잠그고 뒤따라갔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곧 차가 떠났어요.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현관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애가 나를 속인 거야? 유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 제 생일 때 끓여줬던 미역국, 아픈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 다 거짓이었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어요.
녹화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유진이가 남자와 함께 현관에 들어서는 장면, 봉투를 건네는 장면,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 명성부동산 계약금이라는 글씨,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했어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유진이한테 전화했던 기록들, 받지 않았던 전화들, 문자도 확인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임신해서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모든 문자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도, 도장도, 통장도, 집 문서도 모두 사라졌어요. 내가 뭘 남긴 거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모든 걸 가져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래,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CCTV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유진이의 웃는 얼굴, 남자와 주고받는 봉투, 명성부동산 계약금,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사람.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너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제 차례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갔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픈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진실을 되찾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찍힌 진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동이 텄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유진이와 낯선 남자,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명성부동산 계약금,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USB에도 백업했습니다. 파일명은 날짜와 시간으로 정했어요. 2025년 10월 14일 새벽 2시 17분. 문자 기록도 캡처했습니다. 유진이가 보낸 문자들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임신해서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제가 전화했던 횟수, 받지 않았던 횟수,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사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10월 14일 새벽 2시 17분. 유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현관 출입. 봉투 거래. 명성부동산 계약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걸 남겼어요. 해가 떴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명의로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보를 알려줬어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최근 3개월간 거래 내역 보시겠어요? 네. 10월 5일에 3억이 출금되었네요. 그리고 10월 8일에 2억이 명성부동산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거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통장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그 돈을 제 허락 없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럼 고객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래 내역서 발급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명성부동산에요. 여보세요. 제 이름으로 계약금이 들어간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 네. 확인됩니다. 10월 8일에 2억 계약금 들어오셨네요. 그 계약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라 저희가 바로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관련 서류 가지고 방문하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은행 확인 완료. 2억 명성부동산 송금. 부동산 계약 확인 완료. 다음은 구청이었습니다. 도장을 재발급받고 싶은데요. 분실하셨어요? 네.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도장 재발급 예정. 내 이름으로 된 서류는 이제 내가 직접 지킨다. 모든 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유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몸은 괜찮니? 무리하지 마라.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늘 같은 말이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어요. 10월 14일 오전 9시 32분. 유진이 답장. 나중에 연락하겠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왜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유진이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부동산 계약금을 냈는지 아니? 뭐요? 내가 직접 본 것만 말해줘. 엄마,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가 내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냈어. 2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너도 몰랐구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 나중에 같이 보자. 기록으로. 엄마, 지금은 정신 차려.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민수, 부동산 계약 몰랐음. 확인 필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 가능한가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 3시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명예 도용과 사기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10월 15일 오후 3시 변호사 상담 예약.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제가 움직일게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문자 기록, 통화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 확인,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고 확인하고 준비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유진이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알림 설정을 확인했어요. CCTV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 저는 준비됐습니다. 침묵은 끝났어요. 이제 저도 움직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너머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의도용과 사기가 맞습니다. 변호사가 단언했어요. 고소 가능하신가요? 네.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안도였어요. 이제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명확해졌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저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사기 및 명의도용 건으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네. 저는 USB와 출력물을 꺼냈어요. CCTV 영상, 문자 기록, 통화 내역, 은행 거래 내역서. 경찰관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확하네요.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일정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증거가 말할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 가는 길이야.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와. 민수는 조용히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이에요? 그래. 유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봐라. 내 아내가 한 짓이다. 화면 속에 유진이와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숨을 삼켰다. 내가 보는 게 진실이야. 저 남자는 누구죠? 나도 몰라. 하지만 유진이는 알겠지.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아. 유진이가 정말 임신한 것도 거짓이었어요? 그래. 병원 기록 없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유진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듣고. 괜찮다. 이제는 내가 보는 게 진실이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고소했어. 이미 접수됐어. 유진이는 알아요? 아직.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유진이한테 전화할게요. 기다려.
저는 민수를 말렸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유진이는 도망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전화했니? 어머니 혹시 무슨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해? 제가 들었어요. 경찰서 가셨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어머니, 제발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제 말로는 안 믿는다. 어머니, 모든 건 기록돼 있어. 내가 한 짓 다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유진아. 저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새벽 2시. 낯선 남자. 명성부동산 계약금. 내 이름. 더 말할 필요 있니?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법이 하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변호사 상담 완료. 경찰 고소 접수 완료. 민수 진실 확인 완료. 유진이 전화 통화 완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밤 찍힌 진실이 오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끝이 보여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내일 유진이를 직접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라.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유진이를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분노, 실망, 배신감?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원했어요. 유진이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었어요. 진실의 문을. 내일 그녀를 마주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달은 여전히 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설명하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앉아.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봐. 유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그 남자는 제 사업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 네, 제가 작은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어요. 그 돈은 잠깐만 맡은 거였어요. 진짜로 갚으려고 했어요. 명성부동산은
그건 사업 공간이었어요. 사무실 계약금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어머니 신용이 좋아서요. 제 이름으론 안 됐어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유진이는 점점 말이 빨라졌어요. 진짜예요, 어머니. 그 남자는 그냥 동업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신은? 유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이었지? 어머니, 그건. 말해봐. 거짓이었냐? 죄송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이게 내 말의 증거냐, 거짓의 증거냐? 화면 속에 유진이와 남자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이제 내 몫이야. 그 노인, 아직 몰라. 유진이가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 이건 아직도 거짓말할 거니? 유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야. 너한테 준 건 믿음이었어. 그걸 이렇게 짓밟았니?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뭐?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저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훔쳤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유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인정해줬어요. 날 보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사기를 친 거야?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그만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민수야. 유진이가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날 버리려고 해서.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날 좀 이해해줘.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만해, 유진아. 뭐? 더 이상 말하지 마.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나한테도 거짓말했잖아. 임신했다고. 그것도 거짓이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한테 한 짓, 나한테 한 짓 다 알았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유진이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수야, 제발. 가.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가. 유진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엔 후회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어깨, 느린 걸음.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알았다는 게 중요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 조사받고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유진이는 법이 판단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책임질게요. 고마워.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용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유진이의 눈물도 사과도 이유도 아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진실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서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유진 씨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사기와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성부동산 계약은 취소 처리됐고 계약금도 환불 절차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도 어제 검거됐습니다. 곧 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왔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왔니?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럴 거야.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민수에게 건넸어요. 믿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버텼다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유진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속은 거야. 유진이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 그래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그 일로 내가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절대 엄마 말 안 듣지 않을게요. 알아. 저는 민수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뭐가요? 내가 내 편이 돼줘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유진이에 대해서.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증오도 없었어요. 다만 남은 건 씁쓸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진이는 인정받고 싶었다고 했죠.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이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놓았어요. 제 마음은 더 이상 유진이에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이름은 잊혀지겠지만 제가 잃은 신뢰는 오래 남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저를 지켜냈으니까요.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금 환불 완료됐습니다. 2억이 입금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도 압류 해제돼서 곧 입금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저는 구청에 가서 새 도장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류함에 넣었어요. 이번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 대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봤다는 걸. 그날 오후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떻게 됐어요? 법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는구나. 며칠 뒤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요. 민수가 봉투를 건넸어요. 뭐니? 제 월급이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괜찮아. 내 돈은 내가 써. 아니에요. 엄마 돈 다 쓰셨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당연한 거예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증거. 모두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나를 지켜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고요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부엌 창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살아있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걸. 상처는 남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꽃집에 들렀어요.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지켜냈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는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다시 따뜻하게. 오늘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폭풍 사연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폭풍 사연이었습니다.